miss. 일단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다? x다. 인 자연수의 개수예요. 뭐 이렇게 지금 줬고요. 그리고 gy는 뭐냐 하면 역수의 상용 로그 정수 부분이 누구다? y다. 이렇게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gy다.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로그 f10 빼기 로그 g-5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주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죠. f10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f10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 10인 자연수의 개수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로그 a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10인 거야. 정수 부분이 10이면 10점 얼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10점 얼마다라고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받으면 실제로 자릿수를 받을 땐 뭐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저 친구의 범위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9자릿수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입니다. 등등의 어떤 자릿수에 관한 얘기를 할 땐 우리가 보통 범위로 바꿔서 풀게 되며, 그럼 로그 a라는 건 정수 부분이 10이라는 얘기는 10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1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로그 a는 정수 부분이 보다 10이다라는 표현을 부등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나요? 지금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a의 범위를 찍어보면 되는데, a는 그럼 누구보다는 클 거고 10의 10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10의 11제곱보다는 작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괜찮나요? 그러면 이 안에 a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 한쪽은 등호가 없고 한쪽은 등호가 있을 땐 그냥 두 개를 뭐 하면 되더라? 빼면 되더라. 그러니까 그 개수를 나는 뭐라고 하는 거야? f10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개수는 너와 너 사이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10의 11제곱 빼기 뭐가 된다? 10의 10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개수 세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왜 우리가 어떤 알파가 어떤 n이 알파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 이렇게 있을 때는 두 개의 개수는 둘 다 등호가 있을 땐 베타에서 알파를 뺀 다음에 1을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 뭐가 없으면, 등호가 없으면 그냥 베타 빼기 뭐였다? 알파였다. 그리고 둘 다 등호가 없으면 베타 빼기 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정리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는 한쪽에는 등호가 있고 한쪽에는 없으니까 그냥 빼기만 하면 개수가 된다. 그리고 이걸 좀 간지나게 쓰면 뭐라고 쓴다고? 이렇게 지수끼리 작은 거 묶으면 10의 몇 제곱 되고 10제곱 되고, 그럼 너는 10 빼기 뭐가 돼서 1 이렇게 돼서 9 곱하기 10의 10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다. 이게 뭐야? F10이라는 친구의 값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F10은 구해봤다. 그럼 이번에는 G-5도 한번 해보자. G-5는 얼마일까? 하면 얘는 역수의 상용 로그 정수 부분이 누구다? 이 y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이 친구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5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i의 역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b라는 값으로 구하고 싶으면 그 친구의 역수는 뭐냐면 b분의 1이죠. 그러니까 b분의 1이라는 친구의 상용 로그가, 어떤 수의 역수의 상용 로그가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i의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준 거니까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5라면 얘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거에 1 더한 마이너스 4보다는 뭐 할 거다? 작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죠? 어떤 정수 부분이다, 뭐 자릿수다 라는 표현을 주면 그 친구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친구에 1을 더한 친구보다는 작다. 이게 정수 부분의 의미잖아. 그죠? 약간 이거 좀 여기 괜찮아요? 좀 어려워요? 자, 다시 봐봐. 로그 A가 3.2입니다.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죠? 3. 그치? 어렵지 않지? 그럼 로그 B가 마이너스 2.7이야. 정수 부분 얼마? 마이너스 2야, 3이야? 3.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인 애를 찾으면 그 친구는 누구부터? 마이너스 3이라는 값부터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1 해서 누구 직전까지? 마이너스 2 직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면 그 친구의 로그 값은 마이너스 3부터 그거 1 더한 것까지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약간 이해돼요? 정수 부분이 3이에요. 정수 부분이 3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로그 A가 3이어도 되고 3.1이어도 되고 3.2여도 되고 3.9여도 되고 3.99여도 되고 4 직전까지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3이다. 그러면은 3부터 그 1 더한 4까지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봐주면 된다고. 그 값부터 1 더한 값까지 들어가는 모든 값들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왔을까? 그러니 이 친구 역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빼기 오다 라는 얘기는 역수의 상용 로그가 마이너스 5부터 그거에다 1 더한 마이너스 4까지예요 라는 범위로 줄 거고, 그러면 이거는 로그 b분의 1은 로그 b의 입장에서 보면 b의 몇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 친구를 마이너스 뭐라고 봐도 괜찮다? 로그 b라고 봐도 괜찮다. 그러니 마이너스를 곱해서 로그 b라고 만들어주면 여기는 이쪽으로 와서 4보다 크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서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 그러면 b는 어떻게 개수가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너는 로그 10의 4제곱일 거고 얘는 로그 10의 얼마일 거다? 5제곱일 거다. 따라서 b는 누구보다는 크고 10의 4제곱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10의 5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b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아니야. 그 b의 개수가 누구야? g-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는 또 한쪽에만 등호가 있으니까 g-5는 계산하면 10의 5제곱에서 그냥 누구 빼기만 하면 된다? 10의 4제곱을 빼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이걸 좀 더 이쁘게 써보면 4제곱으로 묶어서 10의 4제곱에 너는 10 빼기 1이 되며 너는 9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 g-5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뭐 구하는 게 뭐지? 자, 구하라는 건 로그 F10 마이너스 로그 g-5 이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인 거니까 로그 F10은 9 곱하기 10의 10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빼기 g-5는 9 곱하기 10의 4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에서의 뺄셈이니까 진수에서는 뭐가 되고? 나누기가 되고, 그럼 두 개를 나눠주면 9 곱하기 10의 10제곱에 얘는 9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니네 둘이 약분이 되고 너희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지수끼리는 뭐가 되니까? 빼기가 되니까 10의 몇 제곱 된다? 5제곱 된다. 그래서 너는 값이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빼면 6이 아니에요? 잘 듣고 있네. 진짜 좀 어렵다고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저의 테스트를 통과하셨어요, 여러분들. 나 오늘 왜? 야, 10 빼기 4는 6이지, 그지? 왜 그러냐? 6? 그럼 답이 6 맞아요? 야. 오씨, 이거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좀 이해돼요? 오케이? 생각엔 4-2 한번 가보자. 그러긴 하다. 아무튼 정수 부분이 이 인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A다. 이렇게 준 거고요. 이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B다. 이렇게 준 겁니다. 작은 정수를 B야.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A, B는 얼마냐? 야, 아까 저거 풀다 이거 풀면 완전 개쉽습니다. 개쉽다는 건 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훨씬 쉬워요. 이 뭐냐? 정수 부분이 2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i의 상용 로그의 범위가 누구부터 누구까지다? 2부터 3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 얘기는 a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제곱? 10의 제곱보다는 뭐 할 거고?
크거나 같을 거고 누구보다는 10의 세제곱보다는 작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약간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부등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100부터 누구까지고 1000까지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세 자릿수다 이런 얘기기도 해요. 자연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얼마다? A는 1000은 안 되니까 999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 요 정수 부분 그 친구의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이 2인 친구는 2부터 3까지일 거고 그러면 그에서 A는 100부터 1000 사이에 있을 건데 그 범위를 만족하는 A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해보면 누구일 거다? 999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친구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예요.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랬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수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를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B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B라는 숫자의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면 그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B의 범위를 좀 찾아보면 B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는 클 거고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10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된다? 1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얘는 0.1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0.01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정수가 없는데? 그냥 수. 가장 작은 정수가 아니고 얘는 그냥 수입니다. 그죠? 깜짝이야. 그래서 이제 B라는 값은 이 범위에 맞추면 0.01부터 어디까지다? 0.1까지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죠. 얘는 정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B는 뭐라고 주면 돼? 0.01이다.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A하고 B를 곱해라. 라고 하면 9.99. 이게 뭐예요? A, B 이렇게 값이 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정수 부분, 어떤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이나 어떤 친구의 자릿수에 대한 정보를 줄 때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뭘 짜서? 그 숫자의 범위를 짜서 문제를 풀 거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가지고서 만족하는 부등식을 개수를 셀 수도 있고 제일 작은 정수나 숫자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일단 해결을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합시다. 먼저. 그냥 빠르게 한번 콱 정리 한번 해줘요. 초스피드로. 이제 풀 것도 많긴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상형 로그 한번 정리 한번 해봐. 일단 상형 로그라는 건 밑이 누구인 로그? 10인 로그를 말한다. 그래서 로그 n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상형 로그입니다.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걸 상형 로그라고 불렀다. 자, 그리고 상형 로그 표에는 그 로그 n에 대해서 누구부터 누구까지? 표에 있는 범위는 알파라고 이렇게 쓰면 로그 누구부터? 1부터 로그 10까지 이렇게 이제 그 로그 표 안에 들어 있었고 그걸 이게 숫자로 보면 0부터 누구까지? 1까지 이렇게 숫자로 들어 있었다. 이게 이제 상형 로그 표 안에 들어 있는 범위였으면 이걸 우리는 이제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로그 표 안에 내가 간단하게 숫자를 정리하면 아무거나 하나 찾았다라고 치면 그 로그 편에서 로그 2.58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0.3758이었다.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막 만든 겁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그 값에 해당하는 소수가 적혀 있는 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내가 상형 로그로 굉장히 큰 수라든지 굉장히 작은 수에 대해서 그 친구의 정체를 좀 알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숫자가 있었던 거죠. 2.58에 곱하기 10의 8제곱 이런 숫자가 있었다. 굉장히 큰 수가 있을 때 그 친구를 로그에다가 이렇게 샥 하고 넣으면 어떤 결과값이 뾰로롱 하고 나왔더라. 그래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다시 역추적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 그 큰 숫자가 2.58 곱하기 10의 8제곱이었다면 얘는 로그에서 로그 2.58 더하기 로그 뭐가 되고 10의 8제곱이 되고 그럼 너는 뭐라는 값이 나온다? 8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리고 로그 2.58은 뭐가 된다? 0.3758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소수 부분, 이 부분을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쓸 때는 뭐라고 써요? 8.3758이다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면 어떤 숫자를 가지고서 상용 로그를 빡 하고 치하면 어떤 값이 뾰로록 하고 나오는데 그 값에서 8을 무슨 부분이라고 부르며?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며 0.3758을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각각의 숫자들이 원래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정수 부분이 만약에 8이었다면 얘는 10의 몇 제곱? 8제곱. 그러니까 이게 자릿수에 관한 얘기였고 이 소수 부분이 0.3758이었다면 걔는 로그표에서 찾아보니까 로그 누가 되더라? 2.58이 되더라.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은 로그표에서 찾았을 때 2.58이고 그러면 그 숫자에 어떤 숫자의 배열에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 실제로 어떤 숫자를 가지고 로그를 쳤을 때 나오는 값을 가지고 다시 역추적해서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죠. A라는 숫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한테 로그를 뾰로록 하고 치해봤더니 나온 숫자가 3.3758이었다면 나는 그 아이의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해서 A를 다시 역추적할 수가 있는데 정수 부분이 3이라면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고 0.3758은 로그표에서 찾아보면 로그 2.58이 될 거니까 이 숫자는 2.58이라는 숫자로 출발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 A는 이런 숫자예요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엔 이게 뭐에 영향을 주더라? 이 3이라는 숫자가 10의 세제곱이라는 거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 정수 부분은 결국에 자릿수를 결정을 하는데 정수 부분이 3이면 이 A라는 숫자는 몇 자리 숫자? 4자리 숫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 A가 만약에 4자리수다 4자리다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에다가 누구를 취하면 로그를 취하면 그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값의 범위로 보자면 로그 A는 누구보다는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며 4보다는 뭐 할 거다? 작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3.0부터 3.999 지나서 4 바로 직전까지 될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땐 이렇게 범위로 만들어서 풀게끔 많이 쓴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였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은 수도 다뤄봤다고요.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좀 작은 숫자를 내가 이렇게 다뤄보면 이런 작은 수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너는 로그 2.58 더하기 로그 10의 4제곱이다 가 될 거고 그럼 너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너는 계산하면 0.3758이 되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값으로는 마이너스 3.6242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실제로는 이런 거죠. 이 숫자 가지고서 상용 로그를 빡 하고 쳤더니 누가 나오더라? 요런 숫자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정수 부분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뭐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0.624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소수 부분의 범위를 만족하지 못해. 이 친구는 상용 로그표에 있다 없다? 없다. 상용 로그표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니까 0과 1 사이의 값들만 있으니까 저 범위에 넣기 위해 너한테 누굴 더하고 1을 더하고 너한테 1을 뺐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소수 부분은 너가 되더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이 숫자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리고 너는 0.3758은 다시 로그표에서 찾아서 2.58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다. 되죠? 그러면 결국엔 이거 아니냐? 내가 어떤 모르는 숫자 B에 대해서 로그 값을 빡 하고 쳤더니 얘가 마이너스 5.6242가 나왔다면 이걸 가지고서 나는 먼저 누굴 찾아야 된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0.6242가 되기 때문에 이걸 소수 부분으로 쓸 수가 없어서 너는 플러스 1, 너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더하기 0.3758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6이면 얘는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식이 들어갈 거고 얘 가지고서는 로그표에서 찾으면 0.3758은 로그 2.58이니까 이 숫자는 2.58로 출발하겠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 정수 부분은 뭐에 해당하는 거였다?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였다 라고 한다면 이 숫자를 실제로 적어보면 2.58이라는 숫자의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6제곱이 되며 그럼 이걸 진짜 써보면 2.58에서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가서점이 딱 찍히는 이런 그림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숫자를 채워보면 0.000002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이런 얘기였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뭐가 아닌 0이 아닌 수가 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었다 라면 소수점 자리 여섯 번째 자리에서 이 숫자의 자릿수가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출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숫자 b가 예를 들어서 소수점 아래 여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출현한다 라는 말은 그 숫자의 로그값, 상형 로그값의 입장에서 보면 정수 부분이 얼마란 뜻이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고, 이걸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풀 때 너를 받든 우리는 누구로서 계산을 한다? 로그 b는 마이너스 6부터 누구까지? 마이너스 5까지 이런 범위로서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릿수를 받으면 범위로서 문제를 해결하자. 약간 일단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되시죠? 4-3번은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이 m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가지고서 상형 로그를 취했더니 그 친구의 정수 부분이 이렇게 주어졌다 라면은 우리는 그 친구의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a라고 뒀을 때 이 친구의 로그 값의 범위가 누구와 m과 누구 사이일 거다? m 플러스 1 사이일 거다. 이렇게 좀 연습이 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a라는 입장에서 보면 얘는 10의 몇 제곱부터 m제곱부터 10의 몇 제곱까지 m 플러스 1제곱까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다. 이게 a네. 이렇게 세팅이 되면 될 거다. 그래서 a라는 건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개수를 뭐라고 부르자? x라고 부르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한쪽은 등호가 없고 한쪽은 등호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개수를 셀 땐 그냥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뭐 해주면 되더라? 빼주면 되더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너는 10에 누구로 묶으면 m제곱으로 묶으면 10 빼기 1 이렇게 되면서 너는 9 곱하기 뭐가 된다? 10의 m제곱이다. 요게 이제 x 요런 값이 정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요거 한번 해봤으니 뭐 똑같이 하면 되지. 어떤 값의 역수의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 요런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뭔진 모르겠어요. b라고 두면 그 친구의 역수가 있고요. 그 역수의 상형 로그 값이 있는데 그 상형 로그 값의 정수가 마이너스 n이다. 그랬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n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범위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럼 이거는 b의 몇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b라고 이렇게 바꿔서 치면 얘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로그 b는 누구부터는 n-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n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b라는 친구는 10의 n-1제곱보다는 크고 10의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으니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y라고 부르면 한쪽은 등호가 있고 한쪽은 없으니까 두 개를 뭐해서 빼서 10의 n제곱 빼기 n-1제곱이라고 두면 될 것이며, 이걸 10의 n-1제곱으로 묶게 되면 너는 10 빼기 뭐가 돼서 1이 돼서 너는 9 곱하기보다 10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랐나요? 나 혼자 너무 막 풀었냐? 사실 그래요? 나 좀 천천히 할걸. 이게 했던 거의 반복이라 그냥 수수속 혼자 풀어버렸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이제 이해됐지? 근데 네네. 로그 b에서 네네. 범위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가려. 이거요. 가려. 이거요. 예. 네. 여기서 네. 이거 봤을 때 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요? 예. 아하,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얘가 이게 로그 밑이 11 로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로그 10에 n-1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로그 b가 2부터 3까지다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러면 이 2라는 숫자는 밑을 11 로그라면 로그 10의 2제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2에 이렇게 될 거고 너는 로그 10의 3제곱이 될 거고 이게 로그 b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b는 10의 2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3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그럼 좀 이해가 될까요? 또 약간 야 이게 정복이 되면 나머지 건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 얘들아. 보세요.
자, 그럼 한번 완성 한번 해봅시다. y는 띠로로로롱, x도 띠로로로롱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가 x와 뭐다? y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때려 넣으면 됩니다. 로그 x라고 하면 너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로그에 9 곱하기 10의 m제곱 이렇게 될 거고, 빼기 로그 y 이러면은 너는 로그에 9 곱하기 10의 m-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m-1제곱 이렇게 되겠죠. 싸삭. 그래서 여기 x에다가 널 집어넣고 y에다가 널 집어넣어서 두 개를 빼주시면 되는데, 그럼 로그끼리에 뺐으면 진수의끼리에 나눗셈이니까 9의 10의 m제곱, 그리고 너는 9의 10의 n-1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기가 될 거니까 로그에 지수끼리 빼주시면 10의 m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m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그래서 나오면 m-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최종적인 답인 얘다. 그래서 일단 한 예제는 좀 해봤고요. 나머지는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오케이?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연습 문제까지 쫙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시간 될 때 바로 찍어서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로그 함수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아무튼 가보자. 지수 함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지수 함수밖에 못 볼 것 같아. 원래 지수 방부등식까지 보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면 할 수도 있겠다. 갈게요. 자, 일단 지수 함수가 뭔가요? 라고 하면 y는 a의 x제곱꼴로 생긴 걸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x는 x가 아니다, 잘못 썼다요. a는 0보다 클 때 이걸 사용을 하며 a가 1일 때는 사용하지 않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면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의역을 x, 공역을 y라고 지정을 했을 때 그 x 같은 경우는 요 x를 말합니다. 요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모든 값들을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공역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 없으면 실수 전체로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치역이라는 걸 구할 겁니다. 치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은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이따가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구성은 이래요. x에다가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그 x 자리가 지수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함수값 y가 이렇게 y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서 x에다 막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함수값으로 사용하는 게 지수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a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지수함수를 사용할 때 밑은 양수일 때만 쓰고요. 1일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사용할 때 그 x값에다가 내가 혹여라도 2분의 1 같은 거 넣어버리면 이것도 허수되고 그러잖아, 그치? 그런 걸 다루지 않을 거라서 우리는 음수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1이면 어떻냐라고 하면은 y는 1의 x제곱이라고 쓸 건데, 이건 x에다 무슨 값을 때려 넣어도 1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상수함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에는 얘를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일 때도 안 써서 저런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보겠다입니다. 자, 인데 거기에서 두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y는 2x라는 함수고요. 하나는 y는 2분의 1x라는 함수. 이 두 가지로 기본형을 한번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먼저 한번 그려보면서 함수값들도 막 찍어보고 할 건데 엄청 심플해요, 생각보다. y는 2x제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막 값을 때려 넣으면 되는데, x에다가 0 이렇게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야? 1. 2의 0제곱은 얼마? 1. 그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돼요?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0,1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야. 되죠?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니까? 2니까 1, 어딜 지나? 2를 지나. 그럼 x에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 8이어서 얘가 생각보다 초반에는 좀 미진한 것 같지만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나중에.
개빡세게 올라갑니다. 확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느낌 오죠?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한번 넣어볼 건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에 마이너스 1제곱 뭐야?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이면 y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2분의 1은 한 이쯤 찍힐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분의 1. 이거야. 야, 더 이상 내가 그릴 수가 없어. 그치? 그런데 확실한 건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는다 해도 얘는 2의 100제곱분의 뭐가 된다? 1이 돼. 그럼 이거는 양수잖아. 음수는 아니잖아. 무조건 누구보다는 큰 값이 나와. 0보다는 큰 값이 나와. 하지만 점점점 0에 가까워지긴 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다 보면요.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릴 수 없고 그리다 보면 계속 쭉 가다 보면 X축하고 만날 듯 계속 갑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고 다시 올라갔어? 올라가진 않아요. 계속 내려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건데 좀 장난친 거고 X축을 가지고 계속해도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점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잠깐만 이런 선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붙여본 적이 있거든? 어디서? 유리함수에서. 그래 맞아. 이걸 뭐라고 한다?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하고 얘는 y좌표가 뭐인 애들? 0인 애들의 점들의 모임이다 해서 y는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죠? 이렇게 한번 y는 2분의 x를 한번 찍어봤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y는 2x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사실은 내가 이 2라는 숫자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얘가 3의 x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 조금 더 크게 보면. 그럼 상황을 한번 봐봐.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3이 돼. 2를 집어넣으면 9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약간 위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3분의 1이 돼. 그러니까 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깔릴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모르겠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약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봤어. y는 2x와 y는 3x를 놓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오른쪽은 얘가 좀 크다? 그런데 왼쪽은 누가 더 커? 하얀색이 더 커. 그러니까 중간에 대소가 한번 뭐 한다? 뒤집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두 분이 만나는 점이 하나 있거든? 이 점이 아주 멋진 점이야. 이 점. 삐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 점이 우리가 잘 보면은 2여도 0,1을 지나고 3이어도 0,1을 지나고 4여도 0,1을 지나고 5여도 0,1을 지나고 하니까 사실은 미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정점이라고 불러. 무조건 지나는 점이다. 그래서 정점이 어디다? 0,1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 점근선하고 정점은 나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얘네들은 빨간색은 준 거예요. 정점과 정근선이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2분의 1x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y는 2분의 1x도 한번 그려보자. 자, 이거는 이제 반대입니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고요.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8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얘를 좀 잘 그려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게 뭐다? y는 2분의 1x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가 y는 2분의 1x예요. 되죠? 그러니까 얘도 뭐 있다? 점근선이 있다. 그리고 어디 지난다? 정점 지난다. 그럼 좀 비교해보고자 누구도 한번 그려보자. y는 3분의 1x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지나면 좀 모르겠다. 좀 노란색으로 대칭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3 지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뭔가 비슷한 일이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반복될 거다라는 느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일단 점근선과 정점이라는 것이 있으며 얘네들의 미체의 어떤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은 또 하나 봐보자. 이 두 분이 얘고 이 두 분이 얘인데 얘네 둘이 조금 약간 전체적으로 너무 좀 격하게 다르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들어서 2, 3, 4, 5 이런 친구들의 숫자를 크게 하면 얘네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개형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개형이 되겠잖아.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은 친구들은 점점점 뭐하는?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둘의 기준 값이 누구냐? 이 둘을 가릴 수 있는 기준 값이 바로 누구다?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 밑을 두 가지 범위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지금처럼 2분의 1x, 3분의 1x 같은 느낌으로 얘네들은 오른쪽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개형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A가 누구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얘네들은 점점점 어떻게 되는?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봐라.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이 두 개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이거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하면 올라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내려갑니다 라고 하면 내려간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애매하게 분류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져서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정의를 할 겁니다. 방향은 항상 어디 쪽으로 보는 거냐면 오른쪽 방향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라고 한다?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감소한다라는 표현을 확통에서 많이 봤다? 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어디서 봤냐면 조합에서 봤어. 조합에서. 함수의 개수 구할 때 본 적 있을 거야. 없는데? 자, 한번 봐봐. 자, 증가 한번 봐봐. 증가는 오른쪽, 위가 증가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학 나라의 언어 체계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 어떻게 표현하냐면 x1 값과 x2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x2가 더 큰 상황이야. 그거는 x 값의 기준으로 어디 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가 x2야. 그죠? 그런데 함수 값도 누가 더 크다? fx2가 누구보다? fx1보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x1과 x2 중에서 x2가 더 클 때 fx1 값과 fx2 값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증가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기준은 이거예요. x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어디로? 오른쪽 아래? 오아? 이러면 좀 너무 줄였나? 오아.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죠?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면 될까? x1하고 x2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넣은 값이 더 어떻게 되면 돼? 작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뒤집어 주시면 이게 감소합니다 라는 뜻과 같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작아요. 이러면 감소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x1, 여기가 x2. 그러니까 오른쪽 걸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어때요? 왼쪽 거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더 아래쪽에 있잖아. 그치? 그럼 이게 네가 더 작으면 감소합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됐을까? 즉 지수함수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뭐한다? 감소한다. 밑이 누구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였던 개형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딱 정리하고서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왔어. 자. 띵띵띵. 자, 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 지수함수는 지수의 x가 함수값이 y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지수함수라고 하며 밑이 a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양수와 1이 아닌 값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그 밑의 범위에 따라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게 되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증가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두 개의 개형이다. 되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다? 정점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의 밑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항상 지나게 되는 그런 점들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야? 지수가 뭐가 되는 상황? 0이 되는 상황. a의 0제곱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y 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0,1이라는 뭐가 있다? 정점이 있다. 또한 누가 있다? 이게 뭐야? 점근선이 있더라.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값보다는 무조건 큰 값만 가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괜찮을까? 그러면 치역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일단 누구보다는 크다? 0보다는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결정이 되는 거야. 함수값으로 0보다 작은 거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있겠죠? 야, 니 진짜 치역 못하는 애들은 요새 좀 머리 아프다. 나중에 막 치환해가지고 또 치역 범위 찾고 이런 거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진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마 2학기 때도 함수 공부하면서 얘기했을 거야. 지금 함수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수원에서 개고생할 걸 이런 얘기 했다고. 기억나죠? 내가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 난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잖아? 그러면 주체 말고 얘기해. 나한테 AS를 받으라고. 그렇지? 함수는 그래야만 해. 내가 보니까 진짜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진짜 함수 완전 싹 베리거든? 싹 베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견해서 나 함수 쪽 진짜 잘 모르겠어. 선생님 그래프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잖아? 빨리 오라고. 내가 알려줄게. 연습하면 다 돼요. 알겠죠?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야. 많진 않겠지만 그런 친구가 있다면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y는 ax. 자, 일부러 색깔을 좀 구별을 할게요. y는 bx 이렇게 되고요. 색깔 4개로 해야지 알록달록하게. y는 cx. 모르겠다. y는 dx. 좀 그리다 보니 좀 찌그러졌어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4개가 있다. A, B, C, D 중에서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은가요? 순위를 매겨보시면 됩니다. 1등 누구? B. 2등 누구? A. 3등은? 몰라요. C, D. C, D.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니네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야, 우리 X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Y값이? D가 되죠. 얘는 Y값이 뭐가 돼요? C가 되죠. 그럼 X에다가 1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누가 위쪽에 있냐? C가 위쪽에 있냐? D가 위쪽에 있냐? D가 위쪽에 있어. 그치? 그러니까 D가 위쪽에 있으니까 누가 더 큰 거야? D가 더 큰 거야. D가 몇 등? 3등. C는 4등.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정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밑이 뭐 할수록 점점점 클수록 어디 쪽에 있을 거다? 위쪽에 있을 거다. 이걸 좀 멋있게 Y축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이 뭐 할수록 점점점 커질수록 어디 축에? Y축에 가깝다. 혹은 뭐 X축에서부터 멀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론은 뭐야? 아,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할 수 있구나 라는 얘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또 결정적으로 이 두 개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뭐다? 얘네 둘은 누구보단 클 거다? 1보단 클 거다. 돼요? 그럼 얘네들은 뭐보다는? 1보단 작을 거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으로 누가 큰지 작은지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평행이동 그리고 이제 대칭이동 한번 가보죠. 자, 근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함수들의 어떤 기본적인 틀과 똑같기 때문에 되게 어렵진 않아요. 자, 평행이동부터 보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면 y 대신에는 y 빼기 4를 넣을 건데요. 빼기 4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4 이렇게 칠 거고요. x 대신에는 x 빼기 3을 넣을 거니까 2에 x 빼기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 이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자, 0,1을 정점으로 하는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y는 2의 x제곱이라고 부른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모든 점들이 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갈 거니까 여기에 보이는 0,1이라는 누구도 정점도 x축으로 몇 만큼? 3만큼, y축으로 몇 만큼? 4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찍혀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면 그 정점은 몇 컴마 몇이 될 거다? 3,5 이렇게 되겠죠.
3,4 했으니까 x축으로 3만큼 가서 x축은 3이 되고 y축으로는 1에서 플러스 4만큼 갔으니까 얼마가 될 거다? 5가 될 거다 하고 정점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 되면 얘가 여기서 쓱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여기서도 쓱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점들하고 약간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친구의 정점은 방금 전에 구해봤지만 0, 얼마였다? 1이었다. 그런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갔더니 정점이 몇 컷이 됐더라? 3,5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아까 정점과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선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 중요한 선이 뭐예요? 점근선. y는 얼마? 0이다. 그런데 이 y는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y축으로 4만큼 다 점들이 위로 4칸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 또한 점근선이 위로 몇 칸? 4칸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5부터 1만큼 내려간 이 지점에 뭐가? 점근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질 거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y는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점이 3,5고 점근선은 뭐가 된다? y는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y는 4라는 점근선 기준으로 가질 수 있는 y 값은 4보다 큰 거 말고 아래쪽 가능해요? 안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니까 치역은 뭐라고 쓰면 된다? y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야, 끝난 거 아니냐? 사실은 어떤 함수를 평행이동시켰을 때 우리가 제일 하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인가 보는 거라고, 그치?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뭐가 되게 필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딱 그냥 두 가지 제대로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정점. 그리고 누구? 점근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점과 점근선이 잡히게 되면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함수를 여러 개 평행 이동을 시키는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걸 연습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서 조금만 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 빼기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시켜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에서 한번 직접 분석을 해본다라고 봤을 때 일단 나의 우선순위가 뭘까 하고 생각해보면 정점을 먼저 한번 뭐 해본다? 구해본다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정점이라는 게 발생하려면 이 지수의 입장에서는 항상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미채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정점은 네가 0이 되게 하는 무슨 값을? x값을 먼저 찍는다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값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의 0제곱은 1이니까 1 빼기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찍힐 거라고. 되죠?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점근선 어떻게 될까? 점근선. 이 마이너스 4래. 그러면 그냥 뭐라고 쓰면 돼?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왜냐면 y는 0이었던 애가 아래로 4칸 내려갔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가주면 된다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자, 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점을 하나 지날 거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다 라고 하는 점근선을 하나 쭉 하고 그리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겼을 거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디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네가 이렇게 생겼다, 뭐 대충 그렸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친구의 치역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겠냐? 치역은 하면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보다 뭐 할 거다? 클 거다, 이렇게 봐주면 끝입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그러면 똑같이 생겼는데 y는 예를 들어 3분의 1에 x 플러스 2 빼기 4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생겼는데 누구만? 민만 3에서 누구로? 3분의 1로 바뀌었다. 이건 어떻게 바뀔까? 일단 첫 번째 정점은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3. 똑같다, 그지? 여기 점을 뭐 한다? 지난다. 되죠? 그러면은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점근선은 똑같이 마이너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4다. 똑같죠? 세 번째, 치역 어떻게 돼요? 그려봐야 알지. 근데 하고 딱 보니까 얘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얘는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감소하게 생겼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생겨 먹었겠네. 얘가 누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네. 이렇게 그려주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음. 이렇게 끝나는 거야. 되시죠?
그러면 치역도 마찬가지로 y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됐어요? 네, 조금 평행이동에 관한 내용을 좀 빡시게 배울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알려줄게, 얘들아. 자, 지금 방금 한 건 딱 이겁니다. 어떤 지수함수를 가지고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y는 2에 x-m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찍히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보면서 우리는 이 친구의 그래프 및 여러 어떤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약간 다른 함수들처럼 지수함수도 뭔가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수함수의 기준은 뭐였냐? 라고 하면 하나는 뭐였다? 정점을 구하는 거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다? 점근선을 구하는 거였다. 이 두 개가 일단 결정이 되면 큰 틀은 다 잡히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게 막판에 뭐가 있었다? 밑을 좀 확인해 봤어야 됐다. 밑이 누구 사이에 있으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감소합니다. 밑이 누구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증가합니다. 뭐 이 정도만 좀 확인해 주면 대충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랑은 조금 또 다르게 약간 다른 테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점들의 이동이다. 이렇게 좀 관찰을 해주면 이게 조금 더 느낌이 좀 괜찮습니다. 이 뭔 소리야? 또 선생. 이게 아니라 한번 잠깐 봐보라고. 야,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는 이 x제곱을 하나 그렸다고. 그런데 얘를 가지고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2에 x-3이다. 이런 건 다 알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사실 어떻게 한 거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선으로 찍 긋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0,1이라는 점도 오른쪽으로 몇 만큼? 3만큼 이동했고, 여기에 있는 어떤 점도 또 하나 오른쪽으로 몇 만큼? 3만큼 이용하고, 여기도 또 3만큼 이동하고, 이렇게 모든 점들을 다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해서 또 새로운 점들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혀 나간다고. 그치? 그럼 그런 점들을 쓱 하고 모아서 이야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그죠? 이렇게 그려내면 이게 사실은 뭐다? 요 평행 이동된 함수의 어떤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점 하나를 콕 하고 찍어서 오른쪽으로 몇 땡기면 3 땡기면 무조건 나와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는 y는 2의 x제곱이고 하나는 y는 2의 x-3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됐지? 그러면 딱 보는 순간 x축으로 3만큼 갔네? 이 얘기잖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누구를 긋냐면 y는 2라고 하는 어떤 직선을 하나 긋고 y는 5라고 하는 직선도 하나 그었다라고 칩시다. 이거야. 됐어? 그런데 거기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곡선과 이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그 둘러싸인 도형을 이렇게 색칠을 했을 때 이 친구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얼마야? 9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이해될까요? 약간 이해돼? 다시 y는 2와 y는 5 그리고 y는 2의 x제곱 그리고 너까지 해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면 이건 넓이가 얼마다? 9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되죠. 왜냐하면 어느 점을 찍어도 뭐니까 다 3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기둥 하나를 탁 긋고서 팍 치면 3 이렇게 되잖아. 그죠? 너무 이상해? 쏙 하면서 3으로 차차차차. 알겠어. 이거 좀 재수 없으면 아니고 좀 그지 같으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딱 하고 잘라서 요 넓이를 떼서 어디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딱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넓이는 뭐다?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 평행이동에서 나중에 저렇게 넓이를 구하는 문제도 있으면 나중에 이제 또 뭐 직선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프는. 하나 더 있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평행이동 세 번째 관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y는 2의 x제곱을 기준으로 y는 2에 또 할게요. x 빼기 3 플러스 2다 라고 하면 이 친구를 평행이동시켜서 이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없다? 평행이동시켜서 만들 수 있답니다. 그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이 식을 잘 보시면
이게 2에 x의 지수에서 빼기 뭐야? 3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에 x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봐도 괜찮고 그 얘기는 뭐야? 8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보다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사실은 이 친구를 평행이동 시켜서 이 친구가 됩니까? 라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를 평행이동해서 y는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다 없다. y는 2의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y는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를 평행이동시켜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왜요? 4가 곱해졌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니까?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가 되면서 곱하기일 땐 지수끼리 뭐 하는 거다? 더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2의 뭐야? x 플러스 2 플러스 뭐가 된다? 2가 된다.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y는 2x제곱을 평행이동... 이거 저 동그라미 뭐 치면 어떡해? 답이 스포츠 느낌. 아무튼 자, y는 2의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선생님 여기다 동그라미 썼다가 황급히 지운 거 보면서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부러 그런 거죠? 아니면 약간 이 찍는 어떤 촉 같은 걸 한번 발휘해봐.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 오이 스포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황급히 지웠다고. 과연 이게 이걸 함정이라고 생각한 건가 혹시? 그럼 진짜 이거 있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평행이동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다요. 다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장난쳐? 이게 어떻게 돼? 3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저걸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배웠다. 3을 2로 표현하고 싶다고. 뭔 말인지 돼요? 3이라는 숫자를 2로, 밑을 2로 표현하고 싶다고.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네모에다 뭐라고 쓰면 돼? 로그 2에 3 이렇게 쓰면 된다고. 뭔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 3을 뭐라고 쓰면 돼? 2에 로그 2에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는 2에 뭐가 돼? x 플러스 뭐가 된다? 로그 2에 3이 되고 플러스 얼마야? 2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에 3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뭐도 가능하다? 너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게 뭐 한 1. 얼마 되잖아요. 뭐 되겠죠. 할 수 있는 거야. 되시죠? 그러니까 얘도 평행이동 가능하다. 그러면 뭐가 안 되는데요, 선생? 얘는 안 된다. 이런 건 안 돼요. y는 4의 x제곱 플러스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밑이 애초에 다른 애들.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예 개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또 나오죠. 그럼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안 될 것 같죠? 2에 2x 플러스 2 플러스 2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하면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 미치인데? 너도 인데?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잘 보시면 이 친구는 몇 x다? 2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x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2에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곱하기는 무슨 제곱? 거듭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2의 2제곱에 x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2가 되면서 너는 뭐가 된다? 4의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뭘 좀 봐야 될까? x 앞에 계수 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대칭이동이랑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게 중요하게 얘기할 건데 딱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x 앞에 개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저걸 무조건 1로 가셔야 돼요. 그런 건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행이동 돼요? 야, 오늘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만 할 거야.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면 끝이야. 이거에서 뭔가 더 벗어난 얘기가 많이 없어. 다 이거에 관한 얘기야. 아시겠죠?
이게 뭐야 이게? 좀 힘들지 니네도.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약간 요새 유행하는 거야 이게? 아니요, 귀에다 귀에. 귀에다가? 이렇게? 아, 위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쓰는 거야? 아이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잘 어울려요? 아니 난 이따 찍어서 거 보면 되니까. 아니 난 근데 내가 지금 안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잘 어울리나요? 좀 묶어봐요, 저기. 리본 해가지고. 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확통할 땐 되게 슬퍼 보였는데. 네, 좀 힘이 났나? 혹시나 우리 다들 이렇게 막 눈빛으로. 정용이도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꾸 정우가 나한테 눈빛을 날려. 빨리 설명해 주세요. 다음 거 빨리 보고 싶어. 이렇게 날리니까 나도 좀 어쩔 수가 없다. 동아 빨리 해줄게. 자, 대칭 이동 한번 볼게요. 대칭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X축 대칭 이동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합니다. Y축 대칭 이동도 있지요. 얘는 어떻게 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합니다. 자, 보실까요? Y축 대칭은 이미 우리가 한 거나 다름없는데, 아유, 이 밑에 좀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자, 그냥 합시다. 내가 Y는 2X라고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는 뭐가 되고, Y는 2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뭔가 되게 낯설지만 사실 우리 이 지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의미로 보자면 이 친구의 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역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뭐더라? 2분의 1의 X더라 이 얘기라서 이렇게 Y축 대칭된 친구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건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잖아. 근데 사실은 이 둘의 관계는 뭐더라? Y축 대칭 관계더라. 뭐 찍어볼 때도 느낌 왔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뭐 해보겠다? X축 대칭을 해보겠다. 그림 봐라. 아씨, 다시 하자 이건. 너무 그리고 좀 가운데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밸런스 있게. 그래서 원래 한 번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아래로 그려서 그냥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Y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기면 이 친구를 기준으로 Y축 대칭을 시킨 건 Y는 뭐다? 2분의 1 X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생겨먹은 거는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니까 너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뭐야? 쟤를 X축 대칭시킨 거야. 그러면 식으로는 어떻게 생겼을까? X축은 Y 대신에 누굴 대입한 거?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Y 넣어주고 여기는 누구? 2X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친구는 쏴 해서 여기다가 누구?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를 다시 누구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겠다 하면은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얘를 뭐 시킨 거? X축 대칭 시킨 거니까 Y 대신에 누굴 넣으면? 마이너스 Y를 넣으면 그거 오른쪽으로 보내서 뭐라고 쓰면 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라고 쓰면 됩니다. 되죠? 크게 모양이 4개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약간 좀 팁을 하나 주자면 이겁니다. 야, 일단은 이거야. 일단은 기준은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습니다. 뭐냐면 이 4개 다 지금 점근선이 누구야? Y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왜냐면 뒤에 아무것도 달린 게 없으니까 4개가 다 뭐야? Y는 0이 점근선인데 그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렇게 크게 2개로 갈리잖아. 근데 그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갈릴 수 있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 앞에 누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디 쪽으로 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야. 단 이때는 Y 앞에 누가?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Y 앞에 개수가 1일 경우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점근선 어디 쪽으로 그려야 돼? 아래쪽으로 그려야 돼. 그런데 지금처럼 Y가 이렇게 플러스로 돼 있을 때 이 앞에가 부호가 뭐면? 플러스면 둘 다 점근선 어디 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간 이해되지? 괜찮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겁니다. X 앞에 개수 기준으로 얘가 누구일 때? 1일 때. 이 친구의 개수가 1일 때, X 앞에 개수가 1일 때 밑이 1보다 크면 어디 쪽? 오른쪽 위로 그리시면 돼요. 괜찮아요? 다시
이 x 앞에 계수 기준으로 얘가 뭐일 때? 플러스 1일 때 밑이 누구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따라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계수 기준으로 얘가 뭐일 때? 1일 때 계수가 1일 때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그리면 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리면 돼. 이해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x 앞에 계수가 1일 때 얘가 뭐라면? 0과 1 사이라면 이렇게 내려간 걸 뭐 시키면 된다고? 대칭시키면 된다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x 앞에 계수가 1일 때 밑이 누구면? 1보다 큰 친구면 이렇게 생긴 걸 뭐 시키면 된다고? 대칭시키면 된다고. 로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봐야 돼. 뭘 봐야 돼? y 앞에 계수가 1인 걸 보고 부호를 볼 줄 알아야 돼. 되죠? 그리고 x 앞에 계수가 뭐인 걸 보고 1인 걸 보고 얘를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내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딱 요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y는 마이너스, 이쪽 쓰자.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야,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보고 싶다 이거야. 되죠? 그럼 일단 이를 좀 제대로 좀 여러분들이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 내 나름으로 좀 틀을 잡았다면 누구하고 누구? x하고 y의 누구를? 개수를 조금 누구로 맞추자. 1로 맞추자.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된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먼저 마이너스를 곱해서 뭐라고 쓸까? y는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2x 그리고 너도 마이너스 곱하면 빼기 3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일단 누가 결정이 돼요? 점근선이 결정이 된다. 점근선은 일단 얼마일 거다? y는 마이너스 3일 거다.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든 아래쪽에 있든 그걸 보게 되면 될 텐데 일단 확실한 건 누구다? 아래쪽에 있다 이 얘기야. 왜냐면 너의 부호가 음수니까 일단 아래쪽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란 얘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결정해 줘야 될 텐데 그런데 이때 또 봐야 될 게 누구야? x 앞에 계수가 뭐인 거? 1인 걸 보자고. 그러면 이거 조금 뜯어서 한번 보면 얘가 사실은 순서를 바꿔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가 되고 4가 되고 요걸 좀 이쁘게 써보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뭐가 될 거다? x 빼기 2가 될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기라고 한다면 나는 거듭제곱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니?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뭐라고 쓸 수 있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너는 뭐야 사실은? 4분의 1에 x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x 앞에 개수를 1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밑이 뭐로 나왔다? 4분의 1로 나왔다. 되지? 그럼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괜찮다고. 2에 누가?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4분의 1이란 얘기야. 약간 이해되시죠? 그럼 밑이 4분의 1일 테니 원래는 어떻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걸 점근선에 대해서 뭐 시키면?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이해하시면 이제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약간 좀 헷갈리나? 하나 더 연습하고 끝낼까? 이거 이 예제만? 이제 좀 괜찮아? 너무 많이 했지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해봐.